어른의 대화법.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기술. 임정민 지음. 서사원 출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영화 증인에는 이 대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 대사는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핵심 메시지이자 명대사로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아마 대다수는 나는 좋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가. 질문을 바꿔보자. 당신은 항상 좋은 사람입니까? 왠지 항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가? 이 질문에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유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자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없다. 하물며 길을 가다가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돌을 탓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상황이 짜증나서 순간 험한 말을 한들 돌뿌리에 넘어지기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뿌리에 넘어지고 다치고 기분도 나쁘고 험악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날을 그대로 두지 말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자. 내 입에서 나온 안 좋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내 귀를 타고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 우리의 삶도 인간관계에서 돌뿌리에 넘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상황을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독이고 보살피며 상처 주지 않는 건강한 소통을 하자. 그러나 본의 아니게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무의식 중에 많이 내뱉는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됐어. 그만하자.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다. 이런 말들은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일까? 일부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한 것일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말의 주인인 내가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할까? 뱉고 나서 후회하는 말들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 누군가의 말에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말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가슴 속에 평생 남는다.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애초에 내가 말하는 말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미 익숙해진 내 말 습관의 고삐를 틀어 바꿔놓으면 어떨까. 내 의도와 다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말들을 통제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소통은 말을 통해 이루어지며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말은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이 겪어온 문화와 사회와 과정이 총체적인 결과가 바로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진정한 소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말과 행동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나와 상대의 마음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상대방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말로 소통해야 하는지 그 원리와 방법을 알아보자. 나 이해하기, 마음의 구조 살펴보기.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는 대체로 타인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신을 깊게 봄으로써 여러 인간을 깊게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른 채 타인을 알려고 하는 일은 매우 모순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자기 이해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격 이론자이자 심리요법인 교류 분석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마음을 자아 상태라고 부르며 각 자아 상태에 따라 고유의 사고, 감정,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이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고 본다. 즉,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양식을 살펴야 하며 이는 자기 이해의 결정적 단서가 된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정신 활동이다. 교류 분석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 자아 상태로 분류하고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PAC 자아 상태 모델이며 자아 상태를 통해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을 구조 분석이라 한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에릭 번은 행동 양식에 따라 자아 상태를 부모, 어른, 아이로 구분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의 핵심 도구로 삼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 어른, 아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엄마와 아빠, 다 큰 성인,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P는 패런트의 약자로 부모 자아 상태를, A는 어덜트의 약자로 어른 자아 상태를, C는 차일드의 약자로 아이 자아 상태를 뜻한다. 자아 상태에 따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해를 돕기에 특정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를 걷고 있다. 그때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청년을 목격했다. 자, 당신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청년의 행동을 비난하지만 내심 걱정을 한다면 부모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대처한다면 어른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상황을 보고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아이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각 자아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의 성격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의 세 가지 마음 들여다보기. 부모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 자아. 부모 자아 상태는 나의 부모, 양육자, 보고자란 권위자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자아다. 이 자아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어온 말과 비슷한 형태의 말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릴 적에 뜨거운 물건을 만지려 할 때 부모가 안 돼, 뜨거워 라고 말하며 깜짝 놀라는 표정과 몸짓을 보였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 보고 들은 훈계와 규칙을 잣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통제하려 들기도 하고 보듬거나 포용해 주기도 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를 위에서 아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직적이다. 팀원과 얘기하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팀장님이 있었다. 업무 지시를 하면 팀원이 꼭 이런저런 토를 달면서 말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팀장님이 부모 자아 상태에 놓여 있음을 감지했다. 팀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팀장님의 표정이나 목소리에서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대답이라는 단어가 결정적 힌트였다. 말대답의 사전적 의미는 말을 듣고 대답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사용하는 상황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통상적으로 상대의 의견에 반하는 말,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슬리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말대답이라는 표현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고 상대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팀장님의 말에는 팀원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들어있는 셈이다. 이는 어릴 적 부모나 양육자에게 들었던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른 말할 때 끼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이 내 성격의 일부가 되어 재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논리적, 객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어른 자아. 어른 자아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에 입각해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른 자아 상태는 지적이고 조직적이며 분석적이다. 감정에 치우침이 없고 지금 눈앞에 직면한 현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어른 자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대화의 에너지는 수평적으로 흐른다. 어린 시절에 했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 자아. 아이 자아 상태에서는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이나 반응이 본능적으로 나온다.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본래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 단순히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이자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한 대표님에게 연설과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다. 코칭에 상당히 만족해 하신 대표님은 회사의 중간 관리자 한 분도 코칭을 받게 했다. 나는 그분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다. 보통 나를 찾아오는 분들은 스스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여 자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순조롭게 코칭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그분은 나보고 이걸 왜 하라는 거야. 시키니까 해야지 뭐. 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듯 시선을 회피하는 자세, 목소리 톤, 뉘앙스 등에서 거부 반응이 느껴졌다. 여러 가지 나의 질문에도 대꾸가 없거나 네, 아니요 처럼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는 아이자 상태였다. 코칭을 하면서 알게 된 성장 과정, 회사에서의 업무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아이자가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할 때 이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서 말을 걸고 상대방도 세 가지 자아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서 반응한다. 이것을 교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특정 순간에 성격의 일부를 드러낸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떠한 자아 상태에서 상대방과 교류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할 말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주변 상황과 상대에 맞게 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자신을 자각하고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여 유연하게 교류하는 것. 다시 말해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 상황 인지, 소통 방법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교류 분석의 핵심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역시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 연구팀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8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로버트 윌딩어 교수는 1938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소년 724명을 선발해 2년마다 인터뷰했고 부모의 직업,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을 추적해 2015년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은 돈, 성공, 성취, 명예에 있지 않았다. 오랜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였다. 연구팀은 행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을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은 독약과 같다.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보다 친밀함, 신뢰도가 높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셋째,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뿐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비평가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현대인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제는 나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마음 따라 변하는 말과 행동. 아니 지금 몇 년 차인데 이런 실수를 해? 요즘 정신을 어디 두고 일하는 거야? 업무상 중요한 실수를 저지른 K씨를 상사는 심하게 꾸짖는다. 잔뜩 화가 난 상태로 호통을 치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노려보는데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소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상대의 휴대폰 전화벨이 울린다. 이야, 이게 얼마만이냐. 동문회 때 소식 듣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애는 잘 크지? 상사는 사업상 걸려온 거래처 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응대한다. 이어 걸려온 동창생과는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봐 K씨, 일단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수습부터 하자고. 위에는 내가 적당히 말 잘할 테니 얼른 마무리해. 친구와 통화를 끝낸 상사는 진정이 되었는지 업무 실수를 저지른 K씨와 합리적으로 대화한다.
앞이 상황에서 드러난 상사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하 직원을 꾸짖을 때는 부모자 상태였다가 거래처 담당자에게는 어른자, 친구를 대할 때는 아이자로 변한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하 직원에게 부모자 상태로 대했던 마음이 다시 어른자로 돌아간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일어난다. 출근했을 때 마음 상태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 상태가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마음 상태는 처한 상황과 상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온종일 같을 수는 없다. 즉, 우리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한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말을 잘 따르는 아이자였다가 집에 와서는 자녀들을 다그치는 부모자로 돌변하는 건 아닌지, 친구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부모자였다가 가족들에게는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는 아이자로 행동한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서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 가족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 공동체이며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안정과 소속감을 느끼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그러니 가족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배우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직원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상대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선한 의도로 말을 시작한다. 하지만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서로에게 남는 건 얼룩진 상처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정신과 의사 토머스 A. 해리스는 부모자아가 원칙과 규율을 너무 엄격하게 내세우면서 무조건 명령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거나 아이자아가 순간적인 감정에 북받쳐서 주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날뛰려 할 때 어른자아가 그러지 못하도록 잠시 진정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거나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싶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억지 부리고 싶을 때 1부터 10까지 머릿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어른자아의 전원을 켜자 라는 주문을 외우라고 조언한다. 어른자아의 전원을 켜야겠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에게 이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기.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고 상대와의 소통에 중심을 둔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여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들에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서로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틀렸다거나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나의 관점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덴마크의 심리상담가 일자 젠드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의 관점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로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그때 넌 너무 화가 났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화가 났다고 느꼈어 라든지 넌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네 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해보자. 두 번째는 감정을 헤아려 주는 말을 한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섞지 않고 오롯이 상대의 감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참 속상할 일도 많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많이 힘들지. 속상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뿌듯하겠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잘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키는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자연계 구성원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감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좋은 측면, 장점,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그것을 긍정적 언어로 표현한다. 긍정적 언어는 상대의 감정과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강화시킨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좋은 칭찬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말도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은 결코 상대에게 아첨을 떨거나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하는 말과 감정을 헤아리는 말, 긍정적인 말로 상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나아가 내가 속한 조직과 세상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다.